わしは戦の神道に解釈されたとそう書き記してもらいたい。 얼마 전 소개해드린 개꿀잼 시리즈 쇼군에선 이런 장면이 나옵니다. 한문으로는 벨할, 배 복자를 써서 배를 베어내다 정도로 해석 가능하나 일본어로는 세푸쿠라고 읽으며 만약 저처럼 만화 원피스로 할복이라는 개념을 알게 되신 분들은 그냥 자기 배를 찔러 자결하는 정도로 알고 계시겠지만 실제 할복은 자신의 배 가운데를 단도로 깊게 가르고 피부와 내부 장기가 찢어지는 고통을 느끼는 가운데 보조인물인 가이샤쿠가 목을 내리쳐 마무리하는 행위까지가 할복의 전체적인 절차인데, 참고로 쇼군에선 어린 토라나가에게 항복한 적군 사무라이가 이 가이샤쿠의 역할을 토라나가에게 맡기지만 わしは戦の神道に解釈されたとそう書き記してもらいたい。 일반적으로는 이 역할은 할복을 실행하는 주체와 굉장히 신뢰가 두텁고 가까운 관계인 경우가 많았고, 단순히 친할 뿐 아니라 할복자의 고통을 줄이고 빠르게 죽음에 이르게 하는 것이 가이샤쿠의 핵심이었기에 이를 제대로 이행하지 못하면 수치스럽게 여기기까지 했습니다. 하지만 복부만 갈라도 과다출혈 등으로 결국 죽게 될 텐데 왜 굳이 가이샤쿠가 목을 내리치느냐? 일단 당연히 배를 갈랐을 때 고통은 극심한데 죽는 데까지는 오랜 시간이 걸리기에 복부를 가르는 것은 자결의 결심을 증명하는 행위로 받아들이고, 실제 죽음은 가이샤쿠의 칼로 맞이하는 것입니다. 그럼 왜 굳이 배를 가르느냐? 이는 고대 일본의 신체관에 근거한 것으로 전통적으로 배는 생명과 정신의 중심점이라고 알려져 있고 배를 가름으로써 속마음과 영혼을 드러내는 행위라고 본 것인데, 이런 이유로 나루토와 같은 작품에선 사신이 할복을 하듯 배를 가르자 영혼이 튀어나오는 연출로 활용되기도 했습니다. It will also allow me to retrieve my arms from inside the death god's belly. 어쨌든 이렇게 할복이라는 행위는 계급이 명확했던 옛 일본의 봉건 시대에서 자주 볼 수 있는 자결행위이자 의식이었는데, 그럼 남녀노소 계층 무관하게 할복을 했느냐? 놀랍게도 이는 거의 대부분 사무라이들만 해왔던 행위로 그들은 왜 굳이 자결의식을 했던 것일까요? 먼저 이 사무라이들은 가까이서 모신다는 뜻의 한자 모실 시자에서 파생된 단어로 경호원의 의미에서 시작되었는데, 누가 그렇게 경호가 필요했느냐? 그 시작은 약 1000년 전 일본으로 당시 일본 내 귀족들의 권력이 점점 커지며 신의 자손으로 여겨졌던 천황의 권력을 슬슬 건드리기 시작했고, 이때부터 일본 지방들은 각각의 관료들이 맡아 독립적인 체계를 갖추기 시작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방 권력자들은 스스로 군사력을 마련할 필요가 있었고, 이때부터 본격적으로 호위무사들이 고용되기 시작했는데 그들이 바로 최초의 사무라이인 것입니다. 마치 나루토에서 우즈마키 가문과 우치하 가문이 존재하는 것처럼 12세기 일본에도 대표적으로 타이라 가문과 미나모토 가문이 핵심 경쟁 구도가 되었는데, 사무라이들을 중심으로 한 전쟁에서 미나모토 가문이 승리하며 1192년 무사가 정치 권력을 장악하는 무사정권 혹은 막부라고 불리는 시대가 시작되는데, 그들의 리더인 미나모토 요리모토가 일본 최초로 쇼군, 즉 실질적인 일본의 최고 권력자 타이틀을 갖게 된 것입니다. 무사들이 중심이 되는 정권이다 보니 당연히 경호원에 불과했던 사무라이들도 하나의 계급으로 인정받기 시작했고, 이후에도 쇼군이란 왕자를 차지하기 위해 지방을 다스리는 다이묘라고 불리는 각 지역의 영주들이 수많은 전쟁을 벌이게 되는 센고쿠 시대에 접어들며 자연스럽게 전쟁의 중심 역할을 하는 사무라이들의 전성기가 찾아오게 된 것입니다. 사무라이들이 중심이 되는 수직적인 구조를 갖춘 시대이다 보니 주군을 모시고 그들과의 명예를 지키는 게 이들의 정신을 지배하고 있었는데, 이로 인해 충심과 의리를 지키는 그들만의 규범, 바로 무사도가 무엇보다 중요한 개념으로 자리 잡습니다. 원래 무사도는 정정당당한 1대1 승부를 겨루는 그들만의 규칙이었는데, 시간이 흐르며 무사의 명예를 상징하기 시작했고, 이런 맥락 속에서 할복이라는 자결 방식은 주군에게 정신과 영혼을 보여줄 수 있을 정도의 충성을 증명하는 행위, 전투의 패배에 대해 사죄하는 행위, 잘못을 바로잡고자 책임지는 행위 등으로 받아들여지는 윗사람에게 과할 정도의 무한 충성을 증명하는 사무라이만의 명예로운 의식으로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제가 소개해드렸던 쇼군의 시간적 배경인 1600년대 초반 이후 작중에선 토라나가라는 캐릭터이지만 실제 역사에선 도쿠가와 이에야스라는 남자가 파묘에서도 언급되었던 그 유명한 세키가하라 전투에서 승리하며 万人を切り殺し神になられた我が殿よ。関ヶ原にて敵に首を打ち取られはしたが肉体を凌駕し戦の神となったのだ。 일본 전국을 통일하게 되는데 이 시대를 에도라는 지역에 무사 정권을 세웠다 라고 해서 에도 막부라고 부르고 이 에도라는 지역이 바로 오늘날의 도쿄입니다. 그리고 에도 막부는 일본 역사 속에서도 굉장히 의미 있는 250여 년간의 평화를 이룩하는 데 성공했고 아무래도 평화로운 시대이다 보니 사무라이들의 활용도가 점점 떨어졌고 이에 비례해 할복 자체가 많이 줄어들었는데 이는 할복을 할 땐 공식적으로 사무라이가 모시는 다이묘나 쇼군의 허가가 기본이고 누가 왜 할복을 해야 하며 언제 어디서 할 것인지까지 관청의 보고에 공식 문서로 남아있기에 할복하는 사례가 줄어든 것은 팩트입니다. 이 외 흥미로운 점은 에도 막부 후기에는 나이가 많거나 병자와 같은 약자가 할복을 해야 할 경우 할복 과정 중 가장 고통스러운 배를 가르는 행위는 면제해 주었는데 대신 부채로 배를 가르는 신용만 하고 가이샤쿠가 목을 내리쳐 마무리하는 것은 그대로였습니다. 이후 19세기 일본의 근대화가 시작되며 할복은 공식적으로 폐지, 신분제도도 폐지됨에 따라 사무라이 계층도 사라졌는데 그럼에도 할복이 명예로운 죽음을 상징한다는 인식은 사라지지 않았고 2차 세계대전 당시 패전의 굴욕을 견디지 못하고 할복하는 일본 군인들이 있었는가 하면 1970년엔 일본의 군사력 강화를 주장하던 작가 미시마 유키오가 자신의 신념을 보여주기 위해 할복을 하는 등 더 이상 사무라이의 전유물이 아닌 책임, 명예로운 죽음 등의 의미를 지닌 일본만의 독특한 문화가 되었습니다. 여기까지가 디즈니 플러스 시리즈 쇼군에서 파생해 제작해본 할복과 사무라이에 대한 이야기였습니다. 혹시 드라마를 못 보신 분들은 지금 오른쪽 위를 터치하시고 시청하시기 바라며 오늘의 영상도 재밌거나 도움이 되셨다면 추천과 댓글 그리고 구독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삐맨이었습니다.